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5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성과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추가 대책을 내놓습니다. 세종정부청사 현장 연결해 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 내용입니다.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이지만 전월세 간 수급 불일치가 여전하고 장기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하여 수도권 등에서는 국지적인 전셋값 불안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고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을 통해 전세 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역량을 장기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 등에 집중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배경하에서 마련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활력 회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재정비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생활의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5%포인트 완화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잡한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실수요자들의 구매 기회도 늘리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시군 구청장이 지역별 수급 여건에 맞추어 자율 운영토록 하고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하여 예치금 변경 시에는 청약 규모를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4개로 나누어져 있는 청약 통장들을 청약 종합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기부 체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택사업 추진 시 기부 체납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 체납 요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사업자의 자체 보유 택지 매입도 허용하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지역의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도 현실에 맞게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과거 공공에서 주대하여 도시 외곽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공급 물량도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 공급 시스템인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 의무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수도권 외곽이나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LH 분양 물량 일부를 후 분양으로 전환하고 LH 등 공공기관이 민간에 매각 예정인 택지 중 2조 원 규모를 토지은행을 통해 비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을 이사철에 맞추어 임대주택의 단기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전세 임대 1만 2천 호를 9월과 10월에 공급하고 연말까지 입주 예정인 공공건설 주택 중 6천 호의 입주 시기를 이사철에 집중시키겠습니다. 둘째, 임대 시장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추진 중이던 공공임대 리츠 5만 호, 민간 제한 리츠 2만 호 외에 새로이
수급조절 리츠 1만 호를 추진하며 임대 리츠가 활성화되도록 공모를 통해 개인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 한도를 5호에서 10호로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이 대부분 거주 중인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85제곱미터 이하 면적 제한을 폐지해서 준공공임대 등록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유보금 활용을 통한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체가 분양주택을 통째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근로자 임대주택을 공급 시 시설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하기 위해서 디딤돌 대출에 대해 유한 책임 대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하겠습니다. 서민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월세 간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고 쪽방 등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서는 매입, 전세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정부 청사 연결해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 내용들 들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김동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동욱 기자,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온 대책들 먼저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정부가 오늘과 같이 잇따라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지금 온기가 돌고는 있지만 이 기회에 확실히 살려놓고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청약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네,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 먼저 재건축 완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에서 최장 30년으로 단축을 한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과거의 과도한 투기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비 규제를 강화했었습니다. 이제는 재정비 구역 입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악화되고 또 도심 내에 주택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준공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또 안전진단 시 주거 환경 평가 비중을 강화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재건축을 또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재건축 연한은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 불편이 크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연한 도래와 상관없이 구조 안정성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또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중 연면적 비율도 이제 기준도 폐지를 하고요. 세대수 기준 의무 건설 비율도 5%포인트 완화합니다. 네, 그리고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했던 청약제도가 이제 유주택자도 가능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연주택에 적용되던 가점 제도도 개선이 되는데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또 4개였던 청약 통장 유형을 청약 종합저축으로 1개로 묶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주택 유형도 3개에서 이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2개로 통합을 합니다. 또 이와 함께 1, 2순위로 나누어져 있던 청약 자격이 1순위로 통합이 되고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러한 청약제도 개편 사항들은 9월 중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10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전세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대책도 나왔습니다. 서민 주거 환경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또 있었나요? 네, 우선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세 난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맞춰서 매입 전세 임대를 이제 12,000가구를 9월과 10월 공급하고요.
또 미분양 리츠 등을 활용해서 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2017년까지 임대 리츠를 최대 8만 가구 공급하는 등 임대 시장의 민간 참여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 지원도 확대가 되는데요.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유한 책임 대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좀 생소한 개념일 수가 있겠는데요. 비소구 대출이라고 하는데 집값이 하락을 하더라도 담보물인 해당 주택만으로 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겁니다. 또 디딤돌 대출의 LTV와 DTI를 합리화하고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로 적극적인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과감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공은 또 의회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4.2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도 법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어떨까요? 네, 올해도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올해 초에도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관련해서도 아직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빠른 법 통과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추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김동욱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